왜 그래픽스 엔지니어로서 살아가게 됐는가? 되게 우연치 않게 대학교 내 랩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랩실에 찾아가서 그 담당 교수님한테 저 좀 받아주세요 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하면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픽스 공부할 것 같거든요. 면접에서 하는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뎁스 스텐실 테스트는 언제 일어나나요? 제가 볼 때 신입 중에서는 그 정도 하는 사람 드물 것 같은데 디렉트X 12로 시작을 하면 다 포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디렉트X 11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 일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래픽스 전문으로 준비를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를 하다가 그래픽스 엔지니어로 나중에 넘어갈 수 있는지. 그건 저는 너무나도 클라이언트 하시던 분이 그래픽스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3D도 좋아하고 돈도 조금 더 벌고 싶고 아이고. 그러면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NC소프트에서 리드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신 김문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님 이력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는 경력이 더 좋기가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골프존으로 시작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골프존이 그 당시 기준으로는 뭐 최고의 그래픽 품질을 보여주던 크라이엔진 2로 일을 하셨었고 펍지도 다니셨고 얼마 전에 저희 채널 인터뷰하신 그 마이클님하고도 같이 일을 하셨다고요? 네네. 예. 같이 일했었어요. 그리고 넷마블에서도 리드 그래픽스 프로그래머셨고 현재 이제 NC에서도 리드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신지 좀 개인적인 얘기가 좀 궁금해요. 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왜 그래픽스 엔지니어로서 살아가게 됐는가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시작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컴퓨터 공학과다 보니까 프로그래머로서 뭔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야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되게 우연치 않게 뭐 버추얼 리얼리티, 3D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 내 랩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랩실에 찾아가서 그 담당 교수님한테 저 좀 받아주세요 해서 거기 무작정 찾아 들어가서 이제 모니터를 봤는데 거기 막 주전자가 돌아가고 있고 막 큐브가 돌아가고 있고 뭐지 저건 내가 맨날 하얀 화면에서 그냥 헬로 월드 뭐 포문 돌림 계산기 뭐 이런 정도만 보다가 이렇게 뭐 오픈GL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큐브가 나오고 막 주전자 돌아가고 막 호랑이가 막 위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저거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쪽 분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왜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되었냐? 그거는 뭐 시각적인 효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인 것 같고요. 현재 관점에서 꽤 이제 성장하신 시니어급 엔지니어로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는 지금 근 5년 동안은 언리얼 엔진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언리얼 엔진 기반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 위에 있는 렌더러와 그 안에 있는 렌더러를 구동시킬 수 있는 RHI라고 불리는 그런 계층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모듈의 기반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프로젝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GPU나 렌더링 사이드에서의 병목을 찾아서 혀를 뚫어주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사실 혼자 일하진 않거든요. 그래픽스 프로그래머가 가장 일을 밀접하게 하는 조직이 아트예요. 아트 조직에서 무언가 원하시는 것들을 구현해주거나 아니면 고쳐주거나 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실무자로서. 소프트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업무도 하시지만 이제 뭐 아티스트, 디자이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TA 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분들의 창의성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어차피 회사에서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엔진 쓰는데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를 진짜 해요. 진짜 몰라서. 그래서 그거를 실무자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서로 간의 오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사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강의 한번 나갔을 때도 어떤 대학생 친구가 요새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쓰는데 거기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그러면 그래픽스 프로그램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뭐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 똑같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엔진을 다뤄봤지만 그 엔진들이 모든 게임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프로그래머들이 이 모든 게임들을 다 감안해서 제네릭하게 최대한 만들겠지만 모든 니즈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에 소속돼서 일하는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들은 그 프로젝트의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렌더링 코드를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 렌더러나 RHI, 더 나아가서 불칸이나 디렉트 12 같은 경우에 API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원하는 니즈에 맞는 퍼포먼스를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들이 프로젝트에 종속이 돼서 그런 니즈들을 좀 해결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적인 수준의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되는 건 사실 굉장히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많지 않은 것이, 원래부터 고급 엔지니어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뭐 스페셜리스트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공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은 네. 필요가 없으니까 적은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헷갈린다고요.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한 관점을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딱 비춰보면 되게 적어요. 근데 그 눈을 월드와이드로 딱 하면은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뽑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 수요를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적다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이쪽 그래픽스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좀 적은 것 같다. 요즘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하면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픽스 공부할 것 같거든요. 제가 면접 때 신입이나 아니면 뭐 경력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위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C++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것도 중급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급의 기준, 클래스나 뭐 거추얼이나 상속, 뭐 구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람다나 뭐 이넘 클래스, 콘스트 EXPR, R밸류, 무브 포워드, C++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간략하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점에서 픽셀로 변환되는 과정 그런 일련의 파이프라인들 있잖아요. 면접에서 하는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얘기해보라고 해요. 이렇게 나온다 하면 제가 이제 거기서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뎁스 스텐실 테스트는 언제 일어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아시는 분은 대답을 해요. 그걸 모르시면 그냥 문법처럼 그냥 외우시고 왔구나 뭐 이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시험 공부하듯이 달달 외워온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다. 네네.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진짜로 좀 자기가 손을 더럽혀 가면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본 네. 사람인가. 예, 그건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그 정도가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당연히 파이프라인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진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려봐야 되니 API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게임에서는 사실 디렉트나 불칸 거의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API에 대한 좀 사용을 좀 해봤는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렌더링 패스 관련된 거죠. 디퍼드 렌더링이 뭐냐? 디퍼드 쉐이딩이 뭐냐? 디퍼드 렌더링과 포드 쉐이딩의 뭐 차이점 이런 정말 간단한 거 이런 거 물어보고 디퍼드 렌더링 하면 디퍼드 렌더링에서 뭐 지버퍼가 하는 게 뭐냐? 지버퍼 렌더링이 끝나면 이제 라이팅을 가고 라이팅에서 라이팅 가면 이제 물어볼 게 이제 PBR 좀 심하게 물어보면 공식도 물어봐요. 보통 어떤 공식을 쓰고 있고 디퓨즈 텀은 대충 이런 거 구하고 스페큘러 텀에서는 이렇게 구해서 직접광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끝난 다음에 HDR 렌더링 쪽으로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뭐 톤 매핑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렌더링 파이프라인 흐름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C++,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API, 그 다음에 좀 렌더링 패스 관련된 질문 이렇게 딱 물어. 여기까지가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시험이. 거기까지 가려면은 자기가 렌더를 짜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원해요, 사실. 그걸 원하시는 제가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자기 렌더러 한번 만들어 봤냐 정도예요. 뭐가 됐던, 틀렸던, 이상했던, 라이팅 이상하게 나와도 거기서 뭔가 문제를 겪어봤었냐.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 이제 그 다음 가는 스텝이 자, 그럼 하드웨어, CPU와 GPU 이 두 개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CPU 메모리, GPU 메모리 이 두 개의 뭐 상관관계 정도 알고 있나 정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 하드웨어적인 게 지나가면 프로파일링, 렌더독이나 인텔 GPA나 픽스 요 세 가지 중에 자기가 만든 렌더링 프로그래밍을 자기 스스로 디버깅 할 수 있는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래밍을 검증만 할 수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신입 중에서는 그 정도 하는 사람 드물 것 같은데? 굉장히 드물 맞아요. 것 같은데?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도 엄청 주니어인데 그런 수준을 이미 다 자기 스스로 완성을 시켜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굉장히 그런 걸 기본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현업에 투입돼서 지금 굉장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API 그래. 같은 경우는 소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디렉트X 12로 시작을 하면 다 포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디렉트X 11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 일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2는 또 12대로 따로 공부를 정말 철저히 많이 해야 된다 이 정도. 12를 거쳐서 12를 가는 건 괜찮은데 11만 하고 12를 아예 모르는 거는
실무를 그거는 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다. 최근부터 12가 디폴트. 그러니까 디폴트가 12로 가니까 결국 12를 써야 되는 건 맞는데 학생 입장에서 11도 어려운데 12를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주니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접근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11로 입문하기가 너무 힘들면 11을 가지고 렌더러를 만들어 보고 그런 렌더링 기법들을 다 익힌 다음에 12로 확장해 나가보시는 걸 되게 추천하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상위 레이어를 두고 그 밑에 로우 레이어를 12로 이렇게 바꿔보면 아마 엄청 실력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11로 렌더링 알고리즘 구현에 일단 집중을 좀 해보고 이제 나중에 좀 손에 좀 붙으면은 백엔드를 벌칸이나 바꿔보는 디렉트 12로 바꿔보는 거 그거 괜찮을 것 같다. 그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도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요. 팀에서 GDC나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된 논문들, 뭐 C그래프 논문들 같은 거를 자주 읽거나 구현해 볼 일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정말 회사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럴 시간을 주진 않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게 하진 않고 보통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그런데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아마 본인이 스스로 개인 시간을 내서 그런 걸 숙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내가 읽었던 논문들 중에 어떤 하나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 딱 필요한 때가 와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그 프로젝트가 많이 런칭을 하면 내가 만든 기술이 유저들이 즐기고 있다는 그런 보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생기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취준생 입장으로 돌아가서 취직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언리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로 취직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양쪽으로는 확실히 클라이언트 쪽을 많이 뽑죠. 엄청 많이 뽑죠. 그 티오도 많고. 김문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픽스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그래픽스 전문으로 준비를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취업에 할 수 있는 그게 티오가 적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은 클라이언트를 하다가 그래픽스 엔지니어로 나중에 넘어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네네. 경우는 클라이언트를 하다가 경험도 좀 쌓이고 추가로 공부도 좀 해서 그래픽스 엔지니어로 이제 시니어로 뭐 승진할 때 직군을 좀 바꿔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실제로 저희 팀에도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런 기회는 사실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클라이언트를 취업을 해서 본인이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일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그래픽스 기술을 계속 익히고 공부하다가 조금씩 클라이언트 일을 하면서 엔진 쪽이나 그래픽스 일에 기여를 하면은 아마 그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 말미에 그런 엔진 팀이나 그래픽스 프로그래머 집단에서 그분을 아마 눈여겨봤다가 데려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하시던 분이 그래픽스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경력상으로 볼 때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더 좋다든가 아니면은 뭐 페이가 뭐 좀 더 좋다든가 뭐 그런 뭔가 혜택이 있나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픽스 프로그래머가 뭐 이거 당연히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연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거에 가치가 있는 대해서 거. 가치가 있는가? 사실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진짜 자기가 그래픽스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따라올 뿐이지 제가 이쪽 계통으로 오지 않았으면은 지금보다 연봉이 좀 낮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3D도 좋아하고 돈도 조금 더 벌고 싶고 아이고. 그러면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이제 뭐 그래픽스 엔지니어 얘기는 좀 많이 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뭐 이상이 없는 사람이고 혼자 일을 절대 못하다 보니까 남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나를 좀 어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기반이 돼야지. 프로그래밍이 기반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게 기반이 돼야 서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 먼저 서로 신뢰가 쌓여야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고 얻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스킬이 기본이다. 그건 그거가 안 되면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 그래픽스 공부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걸 알아야 돼. 요걸 모르기 때문에 요걸 알아야 돼. 이런 강박관념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되게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그 즐거움이 결국에 앞으로 본인이 그래픽스 엔지니어로서 10년, 20년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몰라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난 이걸 아는데 난 돈을 왜 이거밖에 못 번다 뭐 이런 비교, 남이랑 비교 이러면은 못해요. 이거는 절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딱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그래픽스 자체를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뭔가 나의 돈벌이 수단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취미생활. 나는 그냥 논문 읽는 것만 내가 이해 못해도 난 논문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 그냥 이 정도로만 자기가 즐겨도 얼마든지 자기 그 뭔가 어필을 해낼 수 있거든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뭘 하든지 간에 인생의 진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김문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